안녕하세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강경 회계파입니다. 저는 발표자 유선주고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주제 설정, 연구 방법 및 과정, 연구 결론, 시사점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주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주제에서 다룬 공매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다룰 것이고, 주식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하는 주식을 빌린 후에 높은 가격에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 후 대가파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매수가 부족할 때 매수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여 시장 유동성을 향상시켜주고, 특정 회사의 주식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공매도를 통해 적정 가격을 찾게 하여 시장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게 해줍니다. 또 시장 엣지, 차익거래 펀드 등 다양한 전략 배분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선매도, 후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결제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매도의 불공정함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 폭락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3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3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몇 차례 추가로 연장되었고, 2021년 5월 3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들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되기 전 불공정한 제도로 이루어지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 청원까지 제기하는 등의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추가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던 중 셀트리온 등 몇몇 기업이 꾸준히 피해 사례로 언급되는 것을 보아서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구 목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셀트리온처럼 공매도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기업 사례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 후에 해당 특성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매도 금지일 부근의 초과 수익률을 분석하여 공매도의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시장이 공매도에 대한 역기능을 더 우려한다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셀트리온 등 몇몇 기업이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반응이 기업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금지일 주변에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의 초과 수익률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에서 공매도 비중이 큰 기업의 초과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면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설명 전에 먼저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관련된 주제의 선행 연구를 확인하여 공매도 거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의 특성들이 기업 사례에서도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들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추출하여 공매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룹,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집단들의 초과 수익률을 평균 차이 분석으로 두 집단의 초과 수익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기업에서의 초과 수익률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 사례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회계 재무적 성과인 총자산 순이익률의 변동, 기초 총자산 대비 매출액의 변동, 단기순 손실 여부는 공매도와 음의 관련성을,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나타내는 퍼, 마켓 투 북,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지표인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양의 관련성을 가짐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선행연구의 특성들이 실제로 기업 사례에서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업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은 보도자료에서 공매도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공매도 금지 전 마지막 영업일인 2020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5% 이상인 곳으로 선정하였고, 다양한 산업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의 분류를 다르게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세 곳입니다. 앞서 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회계 재무적 특성인 총자산 순이익률의 변동, 기초 총자산 대비 매출액의 변동, 단기순 손실 여부는 모두 공매도와 음의 관련성을 보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기업 사례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 해당 기업들의 회계 재무적 특성은 셀트리온의 기초 총자산 대비 매출액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미만의 값을 보여주거나 단기순이익의 경우 양의 값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 기업의 공매도 비중과 양의 관련성을 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례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 모든 기업의 퍼, 마켓 투 북의 값이 시장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배구조 관련 지표인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공매도 거래와 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기업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 분석의 결과로 선행 연구로 도출된 특성들이 실제 공매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분석을 마친 후에 연구의 표본을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키스밸류, FN가이드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날짜는 2020년 3월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사용할 만한 2018년, 2019년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지표를 활용할 수 없는 2019년 이후 상장 기업을 제외하였고, 비금융기업과 자산 및 부채, 손익구조가 다른 금융업을 제외하였으며, 이제 이후에 보여드릴 집단의 구분을 하고 나서 공매도가 활발히 일어나는 집단에 분류된 기업 중에 공매도 잔고가 0인 기업은 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특성별로 상하위 1%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남은 값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업의 2018년, 2019년의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 평균치를 전체 평균과 대비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특징을 띠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기업마다 특성이 해당하는 개수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별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였고, 공매도 잔고와 특성의 개수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6개의 특성 중 절반을 넘지 못하는 기업, 즉 3개 이하의 특성이 해당되는 집단과 과반수의 특성을 충족하는 4개 이상의 기업 집단으로 분류하고, 극단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개 이상의 특성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2020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전후 5일의 초과 수익률을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서 EWI를 차감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준일인 3월 13일, 전후 1일인 3일 누적 초과 수익률, 전후 3일인 7일 누적 초과 수익률, 전후 5일인 11일 누적 초과 수익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평균 차이 분석을 실행하여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4개 이상, 3개 이하의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누적 초과 수익률이 전후 3일을 제외한 곳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극단의 값을 보기 위해 공매도의 특성을 많이 지닌 5개 이상의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전후 1일, 3일, 5일 모든 곳에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공매도의 실시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곧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이제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는 세 그룹의 일자별 누적 초과 수익률입니다. 4개 이상의 특성을 지닌 집단과 5개 이상의 특성을 지닌 집단의 누적 초과 수익률은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3개 이하의 특성을 지닌 그룹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개 이상의 특성을 지닌 집단이 4개 이상의 특성을 지닌 집단보다도 공매도 금지 발표 시의 누적 초과 수익률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공매도 대상이 되어 왔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서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 양의 초과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 기업 사례에서 했던 기업 3곳의 초과 수익률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조사한 기업 모두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날 초과 수익률이 증가하였고 꾸준히 양의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앞과 마찬가지고 공매도 금지 발표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초과 수익률이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연구 결과로 도출됐듯이 실제 기업 사례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을 때 초과 수익률이 양의 값을 띠며 심지어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연구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다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매도가 실제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로 공매도가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최근 개인 투자자 주식 매수의 특징 및 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하기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지표보다는 주가의 변동만을 투자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고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에서 공매도 거래는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투자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확인하여 투자를 하고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관련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연구에 활용한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